6조 정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15분 안에 답장이 와요. 바쁜 사람이. 미국 안에서는 다 500억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550억 정도 된것 같고 올해는 한 600억 정도. 하루 아침에 제 회사를 잃었어요. 가슴에 이렇게 안겨 갖고 뻗쳐도 이렇게 막 꿀꿀꿀 울었어요. 다른데 다 피해갔는데 이거 못 피해갈 것 같아. 예. 왜요?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통은 다 피해갔는데 이 얘기.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일어났다. 뉴스에 이거는 틀리다. 와. 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조건도 좋지 않았어. 그런데 성공을 만들어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한 건데?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송정훈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명함이 아주 특이하시던데. 뭐 특이한 건 아닌데 네.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분 명함에 이렇게 써놓고 다니신다고 해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섹시 핫 보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섹시 핫 보스님. 저는 유타 컵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섹시 핫보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좋아하는 단어들로 이 친구들이 좀 재밌고 좀 웃을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단어들을 좀 네. 조합해서 만든 게 네. 나름 또 짧은 단어로 만든 게 섹시 핫보스였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섹시하지 않은지 아는데 그냥 저를 좀 기억하기 위한 네. 방법으로서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서 목표였죠. 사람들이 기억하게. 그 외국에서는 이제 송정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죠.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저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 혼자 그냥 섹시 핫보스라고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네. 유타에서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저희가 그 ABC에서 만드는 샤크탱크라는 네. 그 사업가들이 대부분 다 보는 그런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네, 알죠. 저희가 거기에 네. 나가가지고는 네. 거기에 나온 모든 샤크들이 저희들한테 오퍼를 하면서 막 1시간 반을 싸웠거든요. 제가 오늘 인터뷰 하려고 하면서 그 자료 화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셨구나. 그 사람들이 다 사업가이면서 굉장히 좀 까칠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호의적이던데? 본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친절하시기는 해요. 네, 네. 15분만 딱 나오기는 했는데 네. 1시간 반 동안 그분들이 막 싸우셔요. 아.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진짜로? 진짜로 싸워요. 그래서 투자가 결정이 됐는데 왜 안 했어요, 그분은? 그 딜을 하신 분이 마크 큐번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 텍사스 구단주. 구단주세요. 그리고 한 6조 정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15분 안에 답장이 와요. 바쁜 사람이. 저희랑 딜을 진짜 하고 싶어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판다라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되게 많이 원하셨어요. 이미 좀 많이 커 있는 상태였고 네. 진짜 딜을 하러 간 거기는 했지만 어, 이분한테 이런 키를 다 넘겨드리는 게 위험하죠. 조금은 걱정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백업을 했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컵밥의 매출, 회사 규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한 미국 내에서는 한 6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선 유타에만 있나요? 유타에 한 30개 정도가 있고 네. 나머지 한 30개 넘는 가게들이 네. 7개 주에 분포돼 있어요. 조금씩 뭐, 열고 있는 외진 곳으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다호주 어, 거기에 또 한 10몇 개 있고요. 일부러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로 가는 게 회사의 전략인가요? 미국을 진출하실 때 네. 보통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많이들 오세요. 네. 워낙 또 많이들 있으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반대로 가요. 레드오션을 피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아. 근데 이렇게 중부에 가면 네.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유타 주만 해도 남한, 북한 합한 사이즈가 유타 주거든요. 그렇죠. 큰 네. 것도 아니에요. 네, 뭐. 네,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네. 근데 그런 게 50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렇죠. 하는데 아직도 이 중부에 가면 새우를 안 먹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요? 왜냐면 바다가 멀리 멀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의외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스시를 안 먹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미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출하셨어요? 일단은 인도네시아까지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인터내셔널로는 딜을 만든 게 이제 두바이 저희가 네. 다 다음 주에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10개 정도로 오픈할 예정이고 지금 캐나다도 사인이 된 상태고 네. 이제 저희가 12년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미국 안에서도 오픈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다 저희들끼리 다 했고 네. 그냥 직원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가게를 열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확장 속도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해 매출이 어느 정도였어요? 전체 다 합쳐서. 미국 안에서는 다 하고 500억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550억 정도 한 것 같고 올해는 한 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진출 안 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오면. 왜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는 진짜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네. 이게 대한민국의 치킨집만 5만 개가 넘는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많아서. 이 유타주는 네. 한국의 2배 사이즈인데 네. 치킨집이 한 10개도 없거든요. 한국 치킨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전부 음식점인 나라도 드물 거예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완전 풀 리스펙을 가지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퇴직하고 동네 치킨집 차리는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마 컵밥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시면 나도 유타 가볼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 나 유타 가볼까 그러면 어떻게 저는 말씀하세요? 너무 좋죠.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면 네. 중국 분들이 사업하시는 거 보면 네. 되게 많이 뭉쳐가지고 그렇죠, 하세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먼저 팔고 그게 안 팔리면 이제 다른 데에다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게 모여가지고는 이제 되는 게 정말 차이나타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볼 땐 좀 부럽기는 하죠. 저희들도 좀 더 뭉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오신다고 싫은 게 아니라 워낙 큰 마켓이다 보니까 네. 더 뭉쳐야 더 재미난 걸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경쟁자들이 오는 게 좀 겁나지 않으세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음. 다른 나라 분들이 많은 한국 바베큐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사실 이제 갑자기 혼자 가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그냥 머리가 좋을 거야, 공부도 잘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가신 이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으셨다고. 고등학교 때 목표가 네. 전체 모의고사 전국에서 꼴찌를 해보는 거였어요. 78년생이거든요. 제가. 꼴찌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요? 목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왜요? 그냥 그게 되게 재밌어 보였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왕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김에 끝에서 1등을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제가 뭐 전국에서 꼴찌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 전국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꼴찌를 하니까 난 전국 꼴찌를 해보고 싶다? 네.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미국에 가셨잖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가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춤을 추고 싶었는데 비보잉. 세상을 보고 와서 춤을 춰라 마음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신 건데 네. 잠깐 갔다 오지 그 생각이셨어요? 한 6개월 정도만 원래 어학연수 하고 네. 돌아오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럼 컵밥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저도 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공부를 할 사람은 아닌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았죠. 네. 근데 학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제가 F1 비자로 가서 학생으로 이제 간 거였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되죠. 네. 그래서 E2라는 비자로 제가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근데 큰 돈을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생각했었던 게 이제 조그만 트럭을 하나 사서 네. 조그만 트럭을 사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이라는 비즈니스에 좀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영화도 좀 보고 다큐도 보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대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푸드트럭이 서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왜 한 트럭 앞에 줄이 이렇게 많이 서 있지? 그걸 한번 먹어보게 되면서 그럼 이거보다 맛있으면 난 30명을 세울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원래 뭐 요리를 잘하셨어요? 왜 음식에 꽂히셨을까 처음에?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네. 음식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막 사람이랑 만나는 걸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조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구워주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영어를 훨씬 더 잘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는 것보다. 네. 왜냐면 이제 팁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웃겨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웃겨주기 위해서 막 영어를 막 공부하게 되고 외우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는데 네. 보통 이렇게 외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네네. 그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확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근데 막 제가 뭐 영어를 못한다고 네. 제가 막 주눅 두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responsibility라는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써요. 네. 그걸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해요. 안 맞아도 막 얘기해요. 저는. 그냥 약간 야 너는 안녕하세요도 못하는데 뭐 나는 그래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하시는군요. 예를 저는 들면 그냥 막 뱉어요. 어떻게 하세요? 고기 구워주시면서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Do you like me? 막 그냥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황당히 하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은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뭐 그러면 얘기하면서 my name 정이야. Remember me, please. 그냥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완전 간단하게. 인상 깊게. 그냥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또 제가 이게 눈치랑 이런 게 빨라가지고는 뭐가 딱 비면 빨리 채워주고 네. 늦으면 좀 갖다 주고 네. 막 편지도 써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초코파이도 주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주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언어 이상의 그 마음을 저한테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왜 컵밥이라는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트럭이라는 거에 딱 관심이 있었는데 예. 이제 우연히 다큐를 보다가 네. 노량진 컵밥이라는 다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네. 제가 거기서 한번 딱 본 거죠. 근데 되게 특수상권이잖아요. 노량진이라는 네, 곳이. 그렇죠.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네. 막 담아서 돈도 직장을 잡기 전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걸 미국 컨셉인데? 야 이걸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 레시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세 가족이 모여서 네. 밤마다 먹어보고 다음 거 먹어보고 다음 거 하다가 제일 좋은 맛을 찾은 거죠. 제육덮밥을 넣는다라고 했으면 제육덮밥을 만들긴 했는데 네. 조금은 제육덮밥을 맛을 낮췄고요. 네. 그 위에 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스의 맛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위에 뿌려주는 게 기존 컵밥이랑은 다 틀린 부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번 드셔보시면서 레시피를 개발하신 거군요. 네. 네. 현지화 시킨 거죠. 처음은 어떠셨어요? 300개를 다 팔아버렸으니까 300개를 4시간. 다 파시면 얼마예요? 그때는 좀 가격이 쌌어요. 네. 한 그릇에 한 7불 50 정도 됐으니까 네. 한 10,000원 좀 안 됐었죠. 그래도 300그릇 팔아버리면 300만 원? 300만 원 좀 넘는 네. 그 정도가 됐죠. 잘하신 거죠? 엄청 잘한 목표를 거였죠. 초과하신 거죠? 4시간 안에 다 팔았으니까. 근데 처음에 장사가 되고 계속 이렇게 잘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저희 처음 나간 지역이. 그게 이제 컨벤션이 있었는데 아. 사람들이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만 먹어야 되니까. 트럭만 몇 대를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유타에 있는 평범한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네. 50그릇도 못 팠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음식 다 버렸죠. 300개 이상 만들었는데 다 버렸죠. 쓰레기통을 뒤지셨다면서요? 우연히 이제 지나가는데 정말 거의 안 먹은 컵밥이 쓰레기통에 있길래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거를 들었죠. 네. 그래서 왜지? 봤는데 초기에 잡채를 보면 막 시금치도 들어있고 막 버섯도 들어있고 양파도 있고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죠, 한국식. 기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려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일본식 버섯도 넣어보는데 아예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만들어서 주면 나 양파 못 먹는데 그럼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구나. 네.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아.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멘토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몸집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을 만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야 그 아이의 눈을 볼 수 있고 제가 다 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쓰레기통을 더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와, 처음에 자본금이 얼마셨어요? 제가 한 1,500만 원 정도를 넣고 3,500만 원 정도? 아, 세 명이서. 세 명이서. 파트너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한 명은 저랑 오래 알고 있었던 제 첫 번째 직원이었어요. 이제 박지영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지분을 좀, 야,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너십 마인드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했었던 친구였고요. 아. 다른 한 분은 레스토랑에서 스시 같은 거를 말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문 셰프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분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는 그 아이디어를 좀 실행해 주신 분이 또 그 부분이었죠. 보면 지금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00억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모든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마케팅, 영업 네. 이런 걸 공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실제 해보면서 다 터득하신 거예요?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네.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을 하나씩 시작을 했었던 거죠. 소셜 미디어를 해야 되니까 네. 그 팔로워를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팔로우하면 한 달에 한 명을 뽑아서 트럭을 그 집에 보내줬었어요. SNS를 팔로우하면 하면. 트럭을 보내줘요? 한 달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는 네. 저희가 그 트럭을 타고 25명을 초대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왜냐면 맨날 트럭에 와주셨는데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이슈가 진짜 많이 됐고. 그랬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선뜻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마케팅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너무 많이 되니까 유타에 있는 모든 방송국이 다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궁한 사람이 우물 판다 뭐 이런 네, 말도 있긴 그렇죠. 한데 네. 그게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고 배가 고프면 생각해내야 돼요. 그건 뭐 어디 본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네. 안 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좀 창의적인 사람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도 많이 하고 네. 막 또 막 궁금증도 많아서 막 다 만져봐야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트럭이고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거는 밥이다 보니 그러면 이거 타고 가서 밥 주자. 이제 이런 상상력을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럼 또 뭘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마케팅이 사람 중심이잖아요.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지시나 보다. 위기도 많잖아요. 위기가 훨씬 더 많아요. 회사를 그러다 보니까. 뺏길 뻔할 때도 있으셨다면서요. 뺏기고 잘렸었죠. 다른 데 다 피해갔는데 이거 못 피해갈 것 같아. 예. 왜요?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통 건 다 피해갔는데 이 얘기,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안 하시려고 다른 네. 데서 피해 가셨어요? 왜냐면 뭐 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아니, 우리는 보통 고생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네. 고생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예. 그래서 회사를 잘린 적도 있었죠. 내가 그래서 만든 회사인데. 저는 이제 파운더였으니까. 그럼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쫓겨나는 게 말이 그냥 되냐고요. 어떤 미팅에 갔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네.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시더니 네. 뭐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긴 했고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저를 해고가 됐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제 회사를 잃었죠. 와. 그때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뺏기신 거예요? 그때는 한 회사 가치 200억 얼마? 정도 할 때였죠. 그렇게 키워놨는데 뺏겼다고요? 4, 5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됐네요. 네. 직원들이 네. 우리 섹시아포스랑 일을 안 하면 자기들도 안 하겠다라는 탄원서들을 자기들끼리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나중에 좀 안 거였는데 그거는 좀 아니, 근데 직원들이 탄원서를 낸다고 그 뺏긴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회사를 찾을 수는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면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정이랑 예리랑 덕이랑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거였는데 니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리더로서 직원들한테 잘 하셨으니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거네요. 제가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하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제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거 그렇죠. 네. 근데 그 대부분의 리더들이 하나가 돼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진짜 등치가 진짜 친구가 막 그걸 듣고 막 뛰어들어와서 아무도 못 건들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홈리스였던 친구였는데 네.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는 디스트릭 리더까지 됐었던 친구였거든요.
나는 너를 정말 트럭 하나부터 설거지부터 내가 시작할 때부터 너를 봤는데 그걸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알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고 이렇게 그 가슴에 이렇게 안겨갖고 퍼쳐도 이렇게 막 꿀꿀꿀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파트너도 있었는가 하면 저는 이분은 뭐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덕 씨. CEO, 지금도 네. CEO세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쪽 파이낸스 어카운팅 그쪽 비즈니스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네. 이 친구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직도.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컵밥에 몇 번 먹으러 왔다가 난 니네 회사에서 일할래 그랬다는 거가 사실 이게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그죠. 이야기거든요. 좀 소설적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만나면요 중간에 이렇게 빠그러져요. 꼭. 근데 또 잘 유지되고 있으신 게 저는 너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게 좀 이건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한 건데 네,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왜 그 친구를 그렇게 믿고 그 친구가 저를 믿는지. 네, 제가 잘렸을 때 저를 자른 그 팀들에서 네, 덕이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만 된다라는 네. 변호사 이메일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완벽하게 이걸 끝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덕이 친구한테 CEO 자리를 줘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만약에 저를 내보내려고 했었으면 가능했겠네요. 가능했죠. 네,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월가에서도 왔고 내가 6천억을 인베스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고 내가 이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난 이걸 할 수 없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요즘에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그분 나랑 일하고 싶다. 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못하죠. 네, 전 못하죠. 근데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같이 의리를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건 또 송 대표님한테 무슨 특별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목표가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 뭐예요? 처음 트럭 열 때부터 했었던 슬로건 자체가 뭐 컵밥으로 우주 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친구와 저와의 회사의 목표는 일단은 단기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은 일단은 내셔널 브랜드로 한국 브랜드로 내셔널 브랜드를 한번 만들고 싶다. 맥도날드나 치폴레나 그런 던킨 도너츠나 이런 브랜드로 한국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가 일단은 저희 회사의 목표기는 하고요. 이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한국 분들이 어떤 전 세계에 가더라도 맥도날드 옆에 조그맣게 노란색을 가진 컵밥이 열고 싶은 이유인데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브랜드야.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되게 재미나게 일해. 라는 경험을 좀 주고 싶어요. 네, 네. 푸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즐거움을 주는 음식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기분 좋고 네. 또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행복하고 이런 걸 좀 떠오르는 회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희 혼자 그냥 푸드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건덕 씨는 뭘 보고 그럴까요? 뭘 보고 그럴까요, 얘가? 좀 제가 물어보시지 성적도 않으셨어요? 좋지 않고 네. 물어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만난 거죠.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막 자기를 왜 써야 되는지를 막 저한테 막 어프로칭을 하는 거예요. 반대여야 되는데. 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미 이 친구의 이름을 듣고 있었고 네. 저는 막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미 파트너가 있었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안 쉬워요. 여기 오시면 고생해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돈도 필요 없대요. 전 이걸 해야 희한하신 되겠대요. 분이야.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네. 내가 얘를 안 잡으면 진짜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세일즈맨이다 보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자기를 써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긴 상황이죠. 튕겨야 되는구나. 돈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돈을 이미 뭐 수십억을 벌고 있는 그러니까 친구인데. 속으로는 막 이 사람 데리고 싶은데 별로 근데 그걸 보이면 안 되니까. 아닌 척하는 거잖아요. 네, 아닌 척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써야 되는지.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걸 잘 준비해야 2년 뒤에 3년 뒤에 회사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저를 딱 눈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말을 안 했는데. 컵밥이라는 브랜드로 최초로 한국 사람이 만든 내셔널 브랜드가 되고 싶은데 같이 해볼래요? 라고 제가 던졌죠. 그 친구가 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그 친구도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하기 때문에 그 튼튼함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목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문제는 산이 아니라 산을 대하는 자세에 있는 게 아닐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마음과 같지 않게 일이 엇나갈 때는 마냥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어떻게 잘 넘어볼까. 이거 녹음 좀 따도 되나요? 이거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는 이거는 비쌉니다. 그죠? 녹음을 딸 수 있는데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산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파도를 보고 파도를 타고 넘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줄이 참 좋았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존감과 자신감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맷집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자신감,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전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심리학적으로 많이 얘기도 하고 뭐 전문가도 찾아가고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생긴 맷집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해본 놈. 네. 해본 놈. 저 해본 놈입니다. 해본 놈이 강자예요. 해봤습니다, 네, 제가. 네.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래가 내 몸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큰 파도가 왔을 때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파도를 몇 번 맞았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나만. 왜? 맨날 나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네. 왜?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파도가 좀 잔잔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즐기고 있는 저의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즐겨지던가요? 왜냐면 가만히 동해 바다에 이렇게 앉아갖고 보면 네. 파도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센 파도도 계속 와요. 멈추지 않고 와요. 예전에는 왜 나한테 와? 였지만 지금은 어차피 올 거야. 오는 근데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맞서는 힘이 좀 생기겠죠.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제 저희 와이프와의 다름을 인정한 것처럼 네. 그걸 인정을 하니까 이제 조금 재밌어지더라고요. 약간 변태처럼. 네. 그 정도로. 어떻게 좀 재밌게 놀려면 어떤 튜브를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서핑보드를 타갖고 더 깊은 데로 한번 가볼까? 겪으셨던 시련이나 실패 중에 이건 내가 좀 견디기 어렵겠다라고 한 거 있으셨어요? 요즘에 오고 있는 파도가 네. 꽤 큰 파도인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기침 한 번 하면 한국에서는 폐렴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타에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끼 먹으면 뭐 200불씩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를 팁도 너무 많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이거를 쓰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뭐 월마트나 코스코에서 네. 장을 봐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경제 어려움에 파도가 막 몰려오니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있죠. 지금 불안하죠. 마인드가 어떠신 건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둘이가 했었던 대화가 뭐였냐면 네. 웬만한 것들 뿌리가 약한 것들은 다 망할 거다. 근데 여기서 살아나면 네. 우리 진짜다. 이거 우리가 성공 못하면 아무도 성공 못 시킨다. 그럼 사람들은 의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력 100%가 있어? 이렇게 마케팅하고 세일즈가 어려운데. 네. 근데 그 마케팅 영업력 100%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그 의미를 의미예요? 조금 더 풀면 네. 끝난 딜과 네. 진행되고 있는 딜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하나 딜은 8년 넘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ING, 진행되고 있는 딜과 네. 끝난 딜밖에 없기 때문에 전 한 번도 패배가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딜이 한 5년, 6년 돼서 뚫은 딜도 있고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 레스토랑을 뚫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인디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쿠폰 같은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잘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주인분을 제가 한 80번 넘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스토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고소 전문용어로 스토킹이죠. 미국은 툭하면 고소인데 고소 안 그렇게 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친구가 네. 알았어 그만 와 해줄게 라고 했었던 딴 딜도 있고 웬만한 제 ING 중에 한 95%는 다 만든 딜이고요. 한 5% 10% 정도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딜인데 의외로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의외로 자주 두드리잖아요. 기회는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기운이 안 나. 그리고 나는 아직 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정말 아끼는 말인데 지금 흘리는 땀은 네. 10년 후에 나의 명함을 바꾼다. 단 한 번의 결과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거는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10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저는 늘 아웃 오브 트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즐기고 잘하고 싶은 분에서는 네. 항상 1등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면서 그걸 한 땀 한 땀 흘리시면 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명함을 내놓을 때 제가 쓰고 싶은 단어들을 거기에 쓰고 당당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셔널 브랜드 꼭 되십시오.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